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양도세 중과 부활, 이 시장, 정부 못 이겨. 네. 이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인 거냐? 이재명 대통령 지난 금요일 23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보시죠. 뭐라고 올렸느냐? 1주택도 1주택 나름입니다. 똘똘한 채도 똘똘한 채 나름이에요. 만약에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에 5월 9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다주택자 이 양도세 면제안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부과를 해야 되는 건데 면제로 지금 되고 있는 건데 5월 9일에 이제 만기라는 거죠. 연장 안 해요. 원래대로 그냥 시행해서 이거 부과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신문도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죠.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아직 세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안 하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 얘기가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거 다주택자 이거 안 내는 거 말 됩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걸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일단 세금을 새로 물리겠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양도세는 세금을 새로 물리는 건 아니지만 안 받던 거를 지금 다시 풀어서 만기하고 연장 안 하면 부활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사실상 세금을 매기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예 기간을 전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정부를 못 이긴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죠.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기죠. 시장이 정부를 못 이기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거기는 개육경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전철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잡히고 있지 않잖아요. 저 유예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정부가 항상 유예했다가 안 했다가 유예했다 안 했다 어떤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혼란스럽고 또 이게 유예를 안 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니까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집 유예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집이 많이 풀릴 것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먹이는데 어떤 다주택가 집을 팔겠습니까? 그래서 시각에 있어서 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 주택을 너무 투기 수요로 보는 거예요. 투기 수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세금 체제가 투기해갖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만약에 다주택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투기는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게 투기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1가구 1주택 있는 사람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거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세 당연히 내놔야죠. 근데 그런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적으로 세금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게 맞죠. 근데 마치 비거주하면서 한국으로 가고 있는 것도 이거 투기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 자체가 저는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걸 자꾸 투기라고 보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양도세 이거 중과 연장 안 하면 면제 연장을 안 하면 그럼 누가 팔겠느냐라고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 그냥 팔면은 세금 물리니까 그냥 갖고 있겠지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인 건데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 팔 때보다 세금이 비싸도 들고 버티겠습니까? 라는 글을 이재명 대통령 또 올렸습니다. 어젯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었어요.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올렸어요. 요 밑에 기사가 뭐가 있었느냐? 여기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 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로 그칠 듯이라는 요 기사를 같이 갖고 와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썼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는 그럼 보유세도 같이 손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정부가 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거래세 부분하고 보유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시그널만 지금 시장에 주는 겁니다. 네.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 수도권에서 지금 이게 그 세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집값 뛰는 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집값을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는 거고, 특히 지방에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을 보유한다. 서울에 하나 있고 지방에 하나 있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실거주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어떤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생산적인 금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세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너무 좀 빠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좀 너무 빠른 것 같다. 이제 그냥 어떤 시그널 정도로 좀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시그널이 굉장히 좀 강력한 시그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하루 동안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무려 4개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게 어젯밤 9시 35분에 올린 글이고요. 어제 오전 11시 11분에 올리고 11시 11분, 오후 1시 26분, 2시 38분, 그리고 아까 본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틴 세금이 더 비싸도 그럴까요? 라는 글까지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방금 본 게 요 메시지죠. 요 메시지 전에 11시 11분에 어떤 글을 올렸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저희 키워드도 지금 나와 있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고, 이거를 재연장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단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의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좀 의논해 보겠습니다. 요건 약간 어떻게 보면 중재안처럼 낸 거긴 합니다. 지금 보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그간의 정부 책임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거는 요거는 좀 저희가 유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집이 있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세입자는 갑자기 날벼락 아닙니까? 그러면 영향을 다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100여일 동안 계약만 하게 되면 오케이 네.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잔금까지 치르기에는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이거 사람의 일이란 게 집을 이사한다는 게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뭐가 있었습니까? 종부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땠습니까? 부동산 양극화가 됐죠.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부 들어서는 전세를 끼는 사람도 나쁜 놈이 됐습니다. 대출을 일으킨 것도 나쁜 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채 있더라도 딴 데 가서 전세를 주고 딴 데 가서 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성남에 분당에 아파트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 호가가 한 30억 원 되거든요. 재건축 앞두고 있어서. 그런데 본인은 계양으로 전세에 가셨잖아요. 지금 대통령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한다면 한 말씀 드리자면 불로소득의 대명사가 뭡니까? 대장동 일당들 아닌가요?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 관련해서 범죄 수익 7,400원 정도를 항소 포기함으로써 추징금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이게 불로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를 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문제다. 검찰 탓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단시간 동안 시장을 이길 수는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진 않는 이상 세금을 통해서 징벌적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분들어뜨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명확합니다. 네. 지금 이 정부가 시장을 단시간은 이길 수 있지만 장기로 봐서는 결국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죠. 하루에 SNS를 지금 4개나 올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어제 오전 11시 11분에 올린 죄송합니다. 글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후 1시 26분, 오후 2시 38분에도 뭐라고 했느냐. 버티기요. 빤히 보이는 새끼들이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라는 글. 그리고 그 뒤에 이 오후 2시 38분에 집에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집은 처분하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라는 건 그건 아니에요.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여도 하세요. 증여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버티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제가 새끼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새끼 먹는데 글은 4개를 지금 올렸다. 근데 김상일 위원님.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은 지금 굉장히 부동산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주식 시장이 지금 네. 5천 피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투자처가 아니라 주식 쪽으로 이 물꼬를 조금 더 빠르게 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저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주식 시장의 이제 안정적 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왜냐하면 이게 배당이나 이런 게 없으면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주식시장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장기 보유를 하고 이걸 투자로 이어지게 하려면 배당 같은 걸 안정적으로 거기서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국민들 눈에 보이게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생각이 너무 이렇게 강하시다 보니까 네. 말씀이 조금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 메커니즘으로 경제를 하는 게 시장 경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시장 경제에서 시장을 이긴다 그러면 그게 무슨 관제 경제나 관치 경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이 좀 강하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조금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참모들이 좀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네. 좀 합리적으로 돈이 갈 곳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좀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아마도 주식 쪽으로 좀 뭔가 좀 돈의 흐름을 좀 더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약간 이 말이 앞뒤가 좀 강력한 좀 의지 때문에 좀 안 맞는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동산 정책이 조금 있어도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실제 정책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숙고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시장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룰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버티기를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양도세 중과 시행 의지를 내비쳤고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지난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버텨도 소용없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가 없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49.5% 수준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최고 75%, 3주택 이상은 최고 82.5%까지 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남은 시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현실적인 퇴로는 열어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3,800세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종전 최고가는 27억 원에 거래된 건인데 최근 값을 낮춘 급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 양도세 중과 시행이 예고되자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겁니다. 양도세 올라가는 거 아는 사람들은 급매로 내놓고 있고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내린 상태입니다. 이 단지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과 유예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면서 5월 9일 전에 거래를 마치기 위한 계약이 이번 주말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하나 거래를 했는데 5월 4일자로 해가지고 접수를 다 했어요.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일각에서 충분한 기한을 두지 않고 시행을 강행한다며 반발이 나왔고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계약분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유예하는 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매매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은 시간을 번 셈이지만 계약의 기준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완료인지 가계약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습니다. 높은 양도세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막는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유예해왔는데 4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겁니다. 중과가 부활하면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 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매매 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러 채 보유한 이들에게 세금이 올라가기 전에 팔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는 1주택 갭 투자자에게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 세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다만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개편에 대해선 당장 고칠 것은 아니고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3,5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매매 물건은 단 한 개, 단지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전에는 한 20-30개씩 이렇게 있어갖고 매수인들은 집 보기에서 좋은 걸 골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오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수는 지난해 9만 건 가까이 됐지만 최근에는 5만 건대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매물 절벽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실거주가 가능한 물건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과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마무리하면 세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전월세 가격 움직임, 또 매물 부족, 그리고 봄 이사철을 고려했을 때 3주택 이상에서는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각에선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상 계약부터 잔금까지 2달 이상 걸리는 데다 계약 이전에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도 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어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